이 테마 명상에 대해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돈이나 이 일 자체는 마음이 없다고 했죠? 예. 그리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하는 마음은 자신에게 심어져 있는 마음에 따라서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명상을 시작을 할게요. 선은 이제 5세기경에 중국 당나라 보리달마로부터 이제 이 선이 시작되는데요. 이 보리달마는 5세기경 인도의 나란다 대학의 출신이에요. 그 당시에 이분이 나란다 대학에서 수행을 하고 법을 이제 동토로 전하기 위해서 이제 당나라로 왔었죠. 근데 당나라로 건너올 때 원래 이제 인도 사람들은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국에 건너왔을 때 이분은, 여러분도 뭐 추측해보면 알겠지만은, 처음 오자마자 중국말을 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 언어는 인도 언어하고 달리 논리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죠. 언어도 잘 이렇게 구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인도인에 비해서 더 논리적이지도 않고, 그럴 때 이제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제 자신의 마음을 깨닫고 자각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거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아시아의 스승들이 유럽으로 전부 다 건너가요. 근데 유럽으로 건너가서 서양인들을 만났을 때 뭐 한국인이든 뭐 일본인이든 티베트 사람들인 동남아 스승들이든 각자의 자기 방식대로 법을 전하기는 하겠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의 사고 체계를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가 수행해서 깨닫고 체험했던 것을 전해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어떤 쪽에 문화가 익숙한지 아세요? 이제 요즘 이거는 뭐 한국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일인데, 서양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다시 말해서 합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서양의 최근에 이제 그 문화 체계가 그렇게 바뀐 거죠. 과학 문명이 쭉 발전해 오면서 서구식으로 말하면 과학적으로 이해가 될 때 받아들이는 게, 그게 최근 뭐 몇백 년간 쭉 이제 사회가 진화해 오면서 거기에 맞게 이해가 돼야 받아들이는.
그럼 또 그게 맞게 이 법이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서양 사람들은 이 명상을 받아들이는데도 과학적으로 이제 서구식으로 생각할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돼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학하고 명상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데 이제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민족이 인도인이에요. 서양 사람보다도 더 논리적입니다. 그 논리성에는 더 체계적이고. 근데 이랬던 분이 중국으로 건너와서 중국 사람들은 논리적이라기보다는 직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이니까 직관적인 방법으로 법을 전수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측면이 또한 우리 한국의 선의 전통에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전통이 녹아 있다 보니까 한국의 선은 논리를 별로 안 따져요. 오히려 직관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이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는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디에 더 익숙하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이해했어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비논리적인 직관이 우리에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고 논리적인 게 우리한테 더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논리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고 비논리적인 방법으로 명상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자, 이 종에는 소리가 있다 없다. 자,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없다는 사람 손 들어봐. 자, 그럼 만약에 소리가 없다 그러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건 말이 안 돼. 소리가 없다면 이렇게 때려도 소리가 안 나야 돼요.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예. 이제 복잡해지죠? 네. 정말로 여기에 소리가 없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돼 소리는 안 나야 돼. 이게 이해가 되져요? 자, 또 그러면 이래 봅시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죠? 그죠? 그러면 앉아 있을 때 내가 앉아 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그죠? 내가 앉아 있다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내가 앉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서봐요. 그럼 앉아 있는 나는 어디로 갔을까? 앉아 있는 나는 있다 없다?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앉아있는 내가 있다. 자, 앉아있는 나는 없다.
자, 그러면 진짜 서보라고. 서보면 앉아있는 나는 어디에 있는지. 만약에 앉아있는 내가 있다 그러면 서 있어도 앉아있는 나는 있어야 돼. 이러면 또 머리가 복잡해지죠. 그죠? 앉아있는 내가 있다 그러면은 서 있어도 앉아있는 나는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내가 서 있다 이래요. 그죠? 그럼 내가 서 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걸어가고 있다. 그러면 서 있는 나는 걸어가고 있어도 서 있는 나는 있어야 돼. 그럼 걸어가고 있는 순간에도 서 있는 나는 있어야 되고 걸어가고 있는 중간에도 앉아있는 나는 있어야 된단 말이야. 앉아있는 내가 있다 이래 돼. 머리가 복잡한 사람. 왜 복잡해? 어? 그래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느냐면 우리가 앉아있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개념이라는 거예요. 서 있는 내가 있다 이것도 개념이고 걸어가는 내가 있다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거든. 내가 걸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걸어가던 걸 멈췄어. 그러면 걸어가는 내가 있다 그러면 멈춰도 걸어가는 나는 있어야 돼. 이 말 이해했나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인도 사람들, 나란다 대학에서는 이 인간이 표현하는 모든 표현들은 뭘 가지고 표현해요? 인간이 표현하는 거는. 언어를 가지고 표현하잖아요. 언어는 전부 다 뭐의 산물인지 아세요? 개념의 산물이에요. 인간이 표현하는 모든 것은 개념에 의존한 산물이고 인간이 표현한 표현의 수단들은 그리고 이 개념은 뭐에 의존한다? 개념은 생각의 의존물이에요. 개념은 생각에 의해서 생긴 것들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개념은 생겨난다, 안 생겨난다? 생각이 없으면 개념은 생겨나지 않아요. 이해했나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렇게 개념을 만들지 않는다면, 즉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앉아있는 나는 있다, 걸어가고 있는 나는 있다, 서 있는 나는 있다, 이게 전부 다 그런 개념을 만들지 않고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것 자체가 애시당초 우리 마음속에 앉아있는 내가 있고 뭐 서 있는 내가 있고 걸어가는 내가 있다라는 이 개념 자체를 만들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으면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걸 이제 그래서 인도에서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 논쟁하면 논리를 깨. 그게 이제 그것을 완성한 분이 누구냐면 나가라주나예요. 나가라주나 존자께서 논리를 가지고 논리를 다 깬 거예요. 근데 중국에 들어와서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논리를 가지고 개념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논리도 개념이거든.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깨는 거예요. 그럼 개념을 가지고 개념을 다 깨버리고 나면은 뭐가 남을까? 개념이 없는 행위만 남는 거지.
존재만 남고 작용만 있는 거지. 개념 없는 현상만 있는 거예요. 이 말 이해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생각과 개념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지면 현상만 남아. 그럼 현상만 남으면 거기에다가 이거다 저거다 이게 있다 저게 있다 이렇게 할 건덕지가 없어지지. 그런데 이제 중국에 와서는 논리적으로 이걸 사람들한테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하냐. 자, 보자고요. 이거를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 종. 영어로는 벨. 그리고 뭐 중국말도 있을 텐데 중국말은 뭐라 그럴까? 난 이름 모르겠는데 그 각각의 이름이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름을 떼내고 나면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이름 없는 거 이것도 개념이야. 있다 없다도 개념이거든. 그럼 있다 없다도 다 떼내뿌리고 나면은 예를 들면 이름을 다 떼내뿌리고 나면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실제 한다는 게 또 생각이야. 지금 실제 하잖아요 하는 게 이게 생각이란 말이야. 그럼 그걸 다 떼내고 났을 때 그럼 이게 뭐냐? 그래서 말을 입으로 내뱉는 순간 그걸 이제 한자 언어로 뭐라고 하냐면 개구적착 이렇게 말해요. 뭐 속된 말로 뭐 개소리다 이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다. 말을 떼내고 나면은 이거는 말이 없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말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럼 뭐만 있을까? 있다 해도 또 소리야. 생각이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죠? 응? 답답하다는 사람 손 들어봐. 마음이 텅 비어버린다는 사람 손 들어봐. 오케이.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사람이 개념에서 떠나는 체험이에요. 답답하다는 건 아직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이 굴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없어져 버리면은 마음이 텅 비어져.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 네? 예. 말이 필요 없어요. 그런 말이 필요 없는데,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자, 이해한 사람 손 들어봐. 그래.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볼게. 선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돈에 대해서도 일에 대해서도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다면은 즉각적으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자유로워질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묶이고 괴로움이 일어나고 욕망을 따라서 온갖 어리석은 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짜증을 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모든 것들은 여기서 출발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우리 마음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요해지고 자유로워져요. 그냥 뭔만 남냐면 어떤 개념도 없는 암만 남아요. 어떤 개념도 없는 알아차림만 남는다. 깨어있음 자체가 된다. 자, 그러면 어떤 일, 어떤 역할, 그 어떤 상태가 되든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봐. 예,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일이 오건 안 오건 일이 되건 안 되건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게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없으면 집착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집착이 없으면 괴로움도 안 일어납니다. 다툼도 안 일어나고요. 당연히 미워할 일도 없고요. 된다 안 된다 하는 것도 안 생기고요. 애쓸 일도 아니고 거부할 일도 아니고 귀찮음도 안 일어나고요. 싫고 좀도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될 조건이 될 때 어떤 식으로 해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자연스럽게 우리는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걸 사로잡고 있다. 대상에 대해서. 생각을 일으켜서 개념 지어서 그걸 잡고 있다. 그 마음들이 떨어지면은 이를테면 농사를 지을 때 새들이 날라와서 먹어도 괴롭지 않아요. 네. 그리고 자식이 다쳐도 괴롭지 않아요. 그럼 자식이 다치면 어떻게 할까? 그냥 냅둬요? 아니면 병원에 가면 돼요? 다치면 그냥 병원에 가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면 되지. 괴로워할 일이 아닌 거예요. 두려워할 일도 아니고. 마음이 없다고 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다거나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황에서 그냥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올바른 결정을 하게 되고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일단 아직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이제 계속 명상을 해 갑시다. 우리 마음을 알아차리고 이 개념이 사라지고 생각이 사라진 자리를 우리가 체험할 때 우리는 정말 자유를 얻게 돼요. 그리고 정말 평화를 얻게 되고 그 자리를 온전하게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조건 없는 행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는 조건 없는 사랑이 거기서 또 나와요. 네.